더 영어인데요. 오늘은 이번에 그 덕풍중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시험을 이번 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 시험지를 좀 받아보면서 느낀 점 또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좋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이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야, 선생님한테 보내주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아마 열심히 가다가 길거리에서 찍어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을 잘 봤고, 근데 시험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뭐 100점을 맞건 98점을 맞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시험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 친구의 어떤 시험지를 풀 때의 방법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대화문 있잖아요. 대화문을 풀 때에 이 친구 잘 보시면 여기 ST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톰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앞에 아마 톰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찍을 때 잘린 것 같은데 톰.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얘가 솜이죠. 그러면 걸이 이제 솜이었던 거죠. S. 여기 아마 T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이제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찾으세요 했을 때 보시면 솜이는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데 요 사람 이름을 바꿔서 문제를 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강 읽으면 여기에서 찾을 때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들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있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보기를 만들진 않아요. 아이들이 헷갈려야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헷갈릴 수 있도록 헷갈릴 가능성을 좀 줘야지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로 이제 문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소미와 톰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소미가 말한 것을 톰이 말했다라는 식으로, 소미가 알고 있는 것을 톰이 알았다, 이런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여기에도 요렇게 적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 풀 때도 그런 걸 좀 보고,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요렇게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다가 보면 그 습관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평상시에 좀 길렀어야지 시험 문제 풀 때 그것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다 얘는 톰이야. 그래서 틀렸어. 뭐 이런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왜 틀렸는지를 문제를 풀 때 적어라. 그래야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걸 읽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는 건 시간이 좀 오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읽고 나서 튜즈데이 아니야, 얘는 아니야, 먼데이였어 하고 이렇게 해서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 중에 어떤 거지, 이거랑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은 고등부 가서 문제에서 많이 우수수수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문제를 풀 때 습관을 좀, 얘가 왜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보기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그 느낌으로 푸는 방법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느낌으로 풀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80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학원하고 상담하면 학원에서는 기초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어머님들이 불쾌해 하시는데, 그 아이의 기초가 있고 없고는 학원에서는 되게 진짜로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로, 아니면 느낌으로 푸는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상담을 가셨다가 우리 아이는 80점이나 맞는데 왜 기초가 없다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정확하게 아는지, 이걸 정확히 모르는 걸 다시 가르쳐 줘야지 또 계속 공부를 해나갈 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로 좀 다른 얘기로 빠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내가 이것이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았는지를 중학교 때부터 좀 약간 습관을 들이게 하시는 것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여기 보시면 A, B 요것도 그냥 이거 아니고 이거 같은데 이렇게 문제를 푼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에다가 얘네들의 정체가 뭔지를 확인을 하고, 얘는 요것을 가리키는 이제 얘는 이제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 그것이라는. 그래서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찾아내고, 얘가 이 아이들의 정체도 뭔지를 알아야지, 중학교 때 이 수준이 되어야지 고등학교 때 문제 풀 때 조금 더 쉽게, 또 그 습관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습관화 시킨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시험 때 나온 거라서 엄청 뿌듯한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가 왜냐하면 제가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시작하는 데서 관계대명사가 끝나는 그 거기에서 앞에 있는 거 꾸며주게 우리 괄화해라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괄호와 화살표를 하도록 계속 습관화를 시켰거든요. 아이들이 그 괄호와 화살표를 할 때 계속 뭐 기계처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학원에서의 연습이 결국에는 어디에서의 그 점수로 연결이 되냐면 시험에서 점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엄청 저는 되게 뿌듯해가지고 이거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똑같은 행위를 선생님이 이미 해갖고 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나왔고 그러면 해석을 할 때에도 이게 지금 중학교 문장이라 되게 간단하지만 고등학교 문장은 중간중간에 이것들을 많이 해야지 문장이 이렇게 끊기거든요. 길기도 하고 한 문장이. 그래서 근데 중학교 문장이라 이렇게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기쁘기도 하고 또 네, 요런 것들 어떤 문장 분석 그냥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분석을 해서 푸는 깊이 있는 능력을 중학교 때 자꾸 연습을 시켜야지 고등학교 때 실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또 하나 또 내가 이 친구한테 또 너무 좋았던 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보기마다 A와 C이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A가 잘 안 보이네요. A가 어디 있죠? 네, 여기에 A가 없고요. 여기에 A가 있습니다. 아까 요거 관계대명사랑 관련된 거구나. 네, 여기가 지금 이 친구가 바로 친구가 여기 바로 적어놨죠? 아마 저 문제를 풀 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관계대명사로 자기가 적어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관계대명사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아마 바빠서 괄호를 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만 이렇게 2번이 답이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의 정체가 뭔지를 적고 물론 고등부 때는 이걸 적진 않지만 중학교 때는 시간이 많아요. 이때 이거를 적는다는 행위는 이것을 분석을 했다는 행위예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뭔지를 분석을 탁탁탁탁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죠. 거기서는 이렇게 관계되면서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시간이 되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때에 분석을 하고 적어서 적지 않고 바로 분석을 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진짜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적게끔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친구는 요 대세 정체가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 요것이 대절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여기도 아마 화살표를 하다 말았는데 얘가 이렇게 꾸며주네.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답 체크하고 제가 또 이제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제가 만약에 보기를 끝까지 안 보고 답을 맞춰도 이거는 다시 끝까지 보게끔 하도록 하거든요. 틀렸어. 그럼 더욱더, 왜 보기를 끝까지 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보기를 끝까지 봐서 여기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고 나서 답을 체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중학교 때 꼼꼼하게 해 나간 것이 고등학교에서 점수를, 100점까지 맞기는 너무 좋겠지만 사실 고등학교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것보다는 이제 1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그런 1등급의 점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중학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늘은 이제 시험 리뷰보다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또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아이들이 시험이 지금 하남시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에 되게 기초를 단단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한 학년이에요. 뭐 중학교 2, 3학년 때는 뭘 하냐? 물론 중학교 2, 3학년 때도 2, 3학년 때도 문법을 하긴 하는데 저희 이제 교육이 이원화가 저희 학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좀 다르게 영어는 문법 따로 나가고 학교 공부가 좀 따로 나가요. 물론 그것이 전혀 연관 없는 것은 아니기는 전혀 연관이 없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연관은 있지만 하지만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차근차근 차곡차곡
이해해가며 갈 수 있는 문법 부분과 그 다음에 좀 약간 시간을 촉박하게 다루면서 그 딱 시험 범위에 있는 범위들을 해야 하는 약간의 접근법이 다른 그런 교육을 해 나가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약간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했다가 학원 문법 공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까 약간 차분하게 그 한 줄기를 쭉 타는 그 시간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까지만 이게 어떤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줄을 타면서 쭉 갈 수 있는 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는 그 학습 시험용 영어 그러니까 뭐 스피킹이라든지 뭐 어떤 회화 이런 부분은 이제 어릴 때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원어민하고 대화 이런 거. 근데 이제 학습, 시험, 대학 뭐 고등학교 시험용 이제 그런 문법 그것들은 적어도 한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해야지 2년 안에 그 어떤 기초가 다져지고 그것을 자꾸자꾸 조금씩 이제 덧칠을 하는 작업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와 함께 덧칠하고 학교 공부하고 덧칠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네, 6학년부터는 좀 아이들이 그런 시험용, 수험용 그런 영어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비동사와 일반 동사 구분을 딱 짓고 어떻게 구분을 짓고 의문문 만들 때 공식이 어떤 공식이고 이런 것들에 접근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고등학교까지 수능까지 물론 대학 이후부터 이제 원서를 읽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다른 영어를 접근을 해야겠지만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까지의 영어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의 영어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때 안정적으로 영어를 배웠는지 또는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배웠는지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님들 혹시 자녀분들 있으면 그때부터는 수업용 영어를 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온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중학교 때 벌써 이런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기가 대절이네 이런 뭐 관계대명사 열심히 연습한 것들을 시험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주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기서도 이제 차근히 좀 쌓아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니까 좀 힘이 있는 과목으로서 가지고 있고 다른 과목들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영어가 그런 과목이 힘이 되어주는 과목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영어가 더 확장이 된다기보다도 심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짧은 문장이 길어지고 간단했던 문장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때 되게 잘 다졌다면 고등학교 때는 심화, 좀 더 깊이 가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막 확장할 것들이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아마 배워야 하잖아요. 요즘 미분 적분도 고등학교 때 배운지 저 때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요즘 네, 중학교 친구들도 너무 깊이 있게 배워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에 약간의 시간을 내주면서 내가 영어를 힘 있는 과목으로 가져가려면 사실 고등학교 때에 시작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계속 그 불을 끄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어도 어려운 과목이 돼요. 그래서 영어는 고등학교 때 사실 전략 과목이 되려면 중학교 때 그 5학년, 6학년에서부터 중1 요 사이에 굉장히 차분하고 차근하게 내가 이해해가며 꼼꼼하게 해갔던 것들에 2학년, 3학년 때 덧칠을 잘 했으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그 영어라는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니까 뭐 아이 고등학교 때 시작해야지 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는데 힘이 되어주는 과목이 되고 또 해 나가야 되는 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이 그렇게 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우리 친구한테 이제 이거 페이퍼를 받고 어이구 배운 대로 그래도 열심히 시간이 없는데 이거 이런 거 적으면서 열심히 잘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 겸 또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이렇게 열었고요. 네, 좋은 주말은 아니군요.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